여러분, 수학의 진짜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겉보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속에 숨겨진 어떤 우아한 규칙을 찾아낼 때, 그럴 때 정말 희열을 느끼거든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26자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아주 독특한 규칙에 대한 수수께끼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볼 겁니다. 처음엔 좀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예요.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일단 숫자는 1, 2, 3, 이 세 가지로만 만들 수 있고요. 자릿수는 무려 2026자리. 그런데 규칙이 아주 특이하죠? 다음 자리에 올 숫자를 정할 때 그 순서가 홀수 번째냐 짝수 번째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홀수 번째 차례면 지금까지 가장 적게 나온 숫자를 쓰고 짝수 번째 차례면 가장 많이 나온 숫자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숫자의 총 개수를 구해서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와, 정말 거대하고 복잡하죠? 이걸 딱 보고, 와, 이걸 어떻게 풀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복잡한 문제에는 반드시 실마리가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아주 간단해요. 작게 시작해서 패턴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치 칠판에 하나하나 써 내려가듯이 이 문제의 규칙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맨 처음 첫 번째 자릿수부터 시작해서 다음 자리, 또 그 다음 자리, 이렇게 나아가면서 선택의 가짓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첫 단계는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 숫자를 정해야 하는데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제약도 없는 겁니다. 그냥 1, 2, 3 중에 마음대로 고르면 돼요. 그래서 선택지는 3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음 숫자를 고르는 기준은 오직 하나. 바로 지금까지 1, 2, 3이 각각 몇 번씩 나왔는지, 즉 이 상태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이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해서 따라가야만 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칠판에 풀듯이 같이 한번 따라가 보죠. 첫 숫자로 1을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럼 상태는 100이죠. 이제 두 번째 숫자를 정할 차례, 즉 i가 1일 때입니다. 1은 홀수니까 규칙에 따라 가장 드물게 나온 숫자를 골라야 해요. 지금 2와 3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둘 다 가장 드문 숫자죠. 그래서 선택지는 2개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 1을 골랐다면 상태는 110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i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규칙을 적용하며 다음 선택지의 개수를 계속 찾아 나가는 겁니다. 뭔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단계는 막 뒤죽박죽인 것 같았는데 5번째부터는 와, 보세요. 선택지의 개수가 4단계마다 2, 1, 1, 1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낼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자, 이제 열쇠를 손에 쥐었으니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 패턴을 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가 과연 총 몇 개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볼 건데요. 이 거대한 걸 한 번에 계산하긴 힘드니까 우리가 아는 조각들로 나눠보는 거예요. 맨 처음 첫 자리 정할 때 선택지 3개 있었죠? 그리고 패턴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초기 4단계가 있었고요. 그럼 남은 2021개의 자리는 어떠냐? 우리가 발견한 4단계 패턴이 505번 반복되고 마지막에 딱 한 단계가 남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각들을 전부 다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맨 처음 3, 초기 4단계의 경우의 수 4, 그리고 4단계 패턴, 즉 경우의 수가 2인 패턴이 505번 반복되니까 2의 505제곱, 마지막에 남은 한 단계의 경우의 수 2까지, 이걸 전부 다 곱하는 거죠. 이 복잡한 곱셈을 싹 정리하면 짜잔!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자, 가장 중요한 지점이죠. 우리가 찾던 총 경우의 수 t를 드디어 식으로 나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고비가 남았어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 t를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이걸 1000으로 나눈 나머지만 알면 됩니다. 이럴 때 쓰는 아주 강력하고 우아한 수학 도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이게 뭐냐면요. 1000처럼 큰 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어려울 때
천을 구성하는 작은 수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8과 125죠. 이걸로 각각 나눈 나머지를 먼저 구해서 그걸 합쳐 원래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정말 마법 같은 방법이에요. 바로 이렇게요. 큰 문제 하나를 작은 문제 2개로 쪼개는 겁니다. 일종의 분할 정복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째, t를 8로 나눈 나머지는 뭘까? 둘째, t를 125로 나눈 나머지는 뭘까? 이 2가지만 해결하면 됩니다. 자, 8로 나누는 건 정말 쉽습니다. 우리 t가 뭐였죠? 3 곱하기 2의 508제곱.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2를 508번이나 곱했는데 고작 3번 곱한 8로 나누는 건 식은 죽먹기죠. 당연히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8로 나눈 나머지는 0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이제 두 번째, 125로 나누는 게 조금 까다로운데요. 여기서 또 다른 멋진 도구, 오일러의 정리가 등판합니다. 이 정리를 쓰면 저 말도 안 되는 2의 508제곱 같은 거대한 수를 아주 작은 수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이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2의 508제곱을 125로 나눈 나머지는 6이 되고요. 따라서 t를 125로 나눈 나머지는 3 곱하기 6, 즉 18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2가지 사실을 알아냈어요. 우리가 찾는 수 t는 8의 배수여야 하고요. 동시에 125로 나누면 18이 남아야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 숫자를 찾으면 드디어 이 문제의 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25로 나누면 18이 남는다는 말을 식으로 쓰면 t는 125 곱하기 어떤 정수 k 더하기 1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제 남은 일은 딱 하나. 이 식이 8의 배수가 되게 하는 저 k값. 저것만 찾으면 게임 끝입니다. 자, 보세요. 이 식을 첫 번째 조건 8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 에 넣고 k에 대해 푸는 겁니다. 이 과중을 쭉쭉 따라가면 k는 6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 k = 6을 우리가 세웠던 원래 식에 다시 넣으면 125 곱하기 6 더하기 18. 마침내 우리가 찾던 답이 나옵니다. 네,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복잡했던 규칙과 계산의 끝에 마침내 최종 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정답은 바로 768입니다. 네, 그토록 복잡했던 수수께끼의 최종 나머지는 바로 768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걸 생각해보면 정말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규칙 속에서 아주 단순하고 아름다운 패턴을 찾아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겉보기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런 우아한 질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